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도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최고의 혁신 기업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계의 상식을 깨뜨리며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회사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테슬라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를 놀라운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틴 에버하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고성능 스포츠카를 무척 좋아했지만 동시에 지구온난화 문제와 석유 수입에 대한 국가적 의존도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전기 자동차야말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시 프로펄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T0라는 프로타입 전기 스포츠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에버하드는 이 T0를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돈과 기술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한 대의 차를 개선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의 비전은 훨씬 더 크고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에이시 프로펄션의 창립자인 앨런 쿠코니를 직접 만나 이 혁신적인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용차로 발전시키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에버하드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7월 쿠코니는 에버하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존 사업에 만족하고 있던 그는 위험 부담이 큰 대량 생산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에버하드가 보여준 행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그는 마크 타르페닌이라는 동료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회사의 이름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된 것이죠. 회사 이름은 전기공학 분야의 천재 발명가였던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 선택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버하드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솔직한 말에서 초기 테슬라가 얼마나 불확실한 모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한 혁신이 탄생하는 법이죠. 2008년이 되어서야 테슬라는 첫 번째 양산 모델인 로드스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에 판매된 차량은 고작 147대였죠. 엄청나게 적은 숫자였지만 이것이 바로 전기차 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 의미는 무척이나 컸던 것이죠. 이듬해인 2009년에도 생산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 5월에는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누미 공장을 도요타로부터 $4,200만 인수한 것이죠. 이 공장 인수는 테슬라가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본격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기업 공개를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25% 많은 $2억 2,600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언론인이 일론 머스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모델 S 대량 생산 능력도 불분명하며 유통망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한 믿음만으로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이기도 했죠. 머스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모 규모와 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가장 영리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머스크는 또한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습니다. 모델 S는 단순히 최고의 전기차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차량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도전적인 목표였죠. 월스트리트의 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2014년에는 테슬라 역사상 또 다른 중요한 기술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었죠. 이는 자동차 업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는 발표였습니다.
그해 9월부터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이 혁신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드웨어 버전 1이라고 불리게 된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운전의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2015년 4월 테슬라는 또 다른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용 파워월과 기업용 파워팩 배터리를 공개했는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공개 후 단 일주일 만에 8억 달러 상당의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세 번째 차량 모델인 모델 X 고급 SUV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사전 주문량이 25,000대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2016년 11월에는 솔라시티 인수를 통해 태양광 설치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태양광부터 배터리, 전기차까지 완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업부는 기존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 부문과 합쳐져서 테슬라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형성했습니다.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2017년 2월에는 회사명도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 주식회사로 바뀐 것이죠.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넘어서 훨씬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회사의 변화된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죠. 태양광 지붕 타일을 선보이면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일반 지붕보다 더 멋있고 전기를 생산하며 수명이 더 길고 단열 효과도 뛰어나면서도 설치 비용은 기존 지붕과 전기 비용을 합친 것보다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 4월에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대중 시장용 차량인 모델 3 세단 공개였죠. 이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전 새 모델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된 모델 3는 출시 일주일 만에 32만 5천 대 이상의 유료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는 전기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기차가 드디어 틈새 시장을 벗어나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공가도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모델 3 조립 과정에 첨단 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대폭 도입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생산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심각한 생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 시기를 생산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머스크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직접 생산 라인을 개선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CEO가 공장 바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행히 2018년 말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고 모델 3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진정한 대중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2019년 3월에는 모델 3를 기반으로 한 모델 Y 중형 크로스오버 SUV가 공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SUV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혁신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델 Y는 출시와 함께 또 다른 성공작이 되었죠. 전기차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말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이버트럭 배송이 마침내 시작되었죠. 이 차량의 독특한 디자인은 출시 전부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후륜 구동형, 듀얼모터 사륜 구동형, 트리모터 사륜 구동형 등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EPA 기준 주행거리는 모델에 따라 320마일에서 340마일, 510km에서 550km까지 가능합니다. 테슬라 세미는 트리플 모터와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한 클래스 8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승용차를 넘어 상용차 시장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테슬라 측에 따르면 이 트럭은 기존 디젤 세미 트럭보다 약 3배 더 강한 성능을 보이며 주행 거리는 500마일 또는 8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대의 시제품이 2017년 11월에 처음 공개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멕시코의 첫 번째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량인 사이버캡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2인승 전기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아예 없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발표 행사에서는 20대의 프로토타입이 참석자들에게 실제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죠. 미래의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생산 시작은 2027년 이전 어느 시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기에 발표된 로보밴은 최대 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 자율주행 밴입니다. 이 차량 역시 미래의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의 중요한 발전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르페닌이 회사를 설립했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합류했습니다. 이때부터 테슬라는 더욱 큰 꿈을 꾸기 시작했죠. 2007년에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취임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죠. 2009년 2인승 스포츠카 로드스터 생산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프리몬트의 누미 공장을 인수함과 동시에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두 번째 모델인 모델 S 고급 세단이 출시되었고 이 차량은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4년에는 혁신적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2015년에는 에너지 저장 사업 진출과 함께 파워월 및 파워팍을 선보였으며 동시에 세 번째 차량인 모델 X 고급 SUV도 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솔라시티 인수를 통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고 2018년에는 모델 셋의 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제 대중화의 길이 열린 것이죠. 2020년에는 모델 Y 배송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사이버 트럭 배송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제품군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사이버캡, 새로운 로드스터, 세미트럭, 로보밴 등 다양한 미래형 모빌리티 제품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환경에 대한 걱정과 스포츠카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된 테슬라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대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든 혁신의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변화의 서막일 뿐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